박지원 회장의 측근들이 잇따라 경질이 되고 있는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던 이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결국엔 유임이 됐습니다. 경질을 해도 의혹이 나오고 지금 유임을 해도 의혹. 이렇게 비선 라인과 박지만 회장 간의 갈등 의혹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잡아서 해임하려고 하다가 대통령께서 언론 보도를 보시고 화를 내셔가지고 다시 유임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파동 배후에 대통령의 비선 라인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얽혀 있다면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경고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 비선 라인의 해체를 명령해야 됩니다. 자, 박성원 논술위원.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지금 나이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표를 내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네. 지금 거의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의 수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일단 청와대 설명을 한번 봅시다. 예. 청와대 설명은 뭐냐면 국정원 직원은 60세가 정년이다. 그런데 이현수 실장은 53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년을 넘겼다. 이것은 그 법을 위반한 상태다. 61세니까 법을 위반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예.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해서 경질을 했다. 뭐 이런 게 일단은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예, 경질을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경질하려고 했다. 예. 그런데 이 경질하려고 이게 알려지고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박지만 씨, 그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라인을 곳곳에서 정리해가는 일환이다. 이런 이제 예. 정치적인 배경의 분석이 언론에 쫙 나왔어요. 예. 나오면서 다시 기조실장은 유임하기로 했다라고 다시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좀 황당한 얘기인데 네. 자, 그럼 중요한 거 이남희 팀장. 네. 60세가 정년 맞습니까? 일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요. 예. 국정원 직원들 정년은 60세가 맞습니다만 차장 이상은 그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도 차장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60세 정년 조항과는 상관이 없고요. 예. 이미 지난해 4월에 임명될 당시에 60세였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것도 알고 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문에 다시 해촉했다라는 거 경질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봐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네. 60세가 넘은 사람을 임명을 해놓고 60세가 넘었으니까 나가라고 한다. 이거는 뭐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설득력이 없는 논리로 갑자기 어떤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예. 무슨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예. 다시 말해 이제 여권 핵심부 내에서 이러한 그 인사를 둘러싼 바로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비정상적인 이야기, 얼핏 들어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비선 라인의 지금 논란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바로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 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네. 그리고 비선 라인과의 갈등설, 이게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화면에 한번 정리를 저희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박지만 회장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분 바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조홍천 공직기관 비서관, 전 비서관이죠. 또 이현수, 이번에 유임이 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 세 명인데 이 세 명이 전부 다 지금 정보 라인이란 말이죠.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그러면 이 구도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역순으로 설명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알았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일본의 그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이 예. 그 박 대통령을 이른바 그 7시간의 궤적을 상당히 무슨 연애설 비슷하게 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끝에 기소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바로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이른바 7시간의 베일에 쌓여있던 시간에 바로 정윤회라고 하는 과거 비서실장을 맡았었던 이른바 비선 라인의 한 핵심 인물인 정윤회 씨가 박 대통령과 7시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근임이 팩트로 확인됐다. 그랬죠. 바로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 거기서요? 예, 바로 예. 그 정윤회 씨가 사석에서 그렇게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인사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입증됐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정윤회 씨와의 갈등 관계에 있었던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그 라인으로 이른바 꼽히는 지금 예.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예.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예. 이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차제. 예, 라고 차단이네요, 하는 것이 이렇게. 예, 바로 예. 그 비선 라인에서 예. 이들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설이고요. 한 가지 설. 예, 예. 그게 다는 아닐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윤회 씨는 실제로 관여하지 않는다. 예. 그러나 정윤회 라인이든 박지만 라인이든 차제 예. 인사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는 라인들을 다 깔끔하게 연말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공식 라인에 어떤 조치가 있었지 않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실 요직이잖아요. 기무사령관, 국정원 기조실장, 공직기강 비서관 다 요직인데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이런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쉽게 바꾸어도 괜찮은 건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발단이 말 그대로 그 비선 라인과 박지만 라인의 충돌이었건 아니면 그것이 다소 과장돼 있었건 분명한 것은 공직의 중요한 인사, 특히나 이렇게 정보를 다룬 인사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한 과정과 투명한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인선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인사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고 그랬다가 뭐 며칠 만에 그만둔다든지 더구나 또 이러한 정보 사정 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렇게 또 물러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예. 국민들은 도대체 이 인사를 누가 하는 거냐,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의 말을 들어서 인사를 하는 거냐라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공식 라인 중심으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인사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비선 라인 실체가 지금 드러나질 않고 있고 누가 비선 라인인지도 국민들은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인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꽤 많은 편인데 인사까지 잘한다면 더 많은 점수를 좀 국민한테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